밤하늘의 수천 개의 별들. 그중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답은 고작 4.24 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태양보다 작고 어두운 이 적색외성은 놀랍게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강력한 플레어와 치명적인 방사선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이 별을 향한 탐사를 꿈꿉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곳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과연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이웃별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개의 별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별들 대부분은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진 먼 곳에 비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숨어 있는 작고 어두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우리로부터 고작 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4년하고도 석 달 정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우주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코앞입니다.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셈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삼중 성계인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의 일원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 두 개의 밝은 별이 서로를 공전하고 있고 그로부터 약 1만 3천 천문단위 떨어진 곳에서 프록시마가 천천히 궤도를 돕니다. 천문단위 하나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니까 프록시마는 형제 별들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외톨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록시마가 붙었습니다. 이 별은 적색외성입니다. 항성 중에서도 가장 작고 차가운 부류에 속하죠. 질량은 태양의 고작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로 따지면 목성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표면 온도는 약 3000도로 태양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빛도 어둡고 붉습니다. 실제로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합니다. 겉보기 등급이 11등급이니까 망원경 없이는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죠. 적색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작고 어두워서 눈에 잘 안 띄지만 사실 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별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리 덕분에 인류는 이 작은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언젠가 도달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작고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별입니다. 적색외성 특유의 격렬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 별의 표면에서는 수시로 플레어라고 부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양에서도 플레어가 발생하지만 프록시마의 플레어는 규모와 빈도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2017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프록시마는 단 10초 만에 평소 밝기의 1000배 이상 밝아지는 초대형 플레어를 방출했습니다. 이 폭발로 방출된 에너지는 태양 플레어의 10배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몇 주에 한 번꼴로 강력한 플레어가 터집니다. 태양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큰 플레어를 일으키는 것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활발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격렬할까요? 비밀은 별의 내부 구조에 있습니다. 프록시마처럼 작은 적색외성은 내부 전체가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질이 끊임없이 위아래로 순환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기장이 꼬이고 뒤틀리다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겁니다. 태양보다 훨씬 작지만 자기장의 세기는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런 플레어는 단순히 빛만 내뿜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X선과 자외선,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쏟아냅니다. 만약 지구가 프록시마 옆에 있었다면 대기가 벗겨지고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항성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풍보다 수십 배 강한 입자 흐름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프록시마의 자전 주기는 약 83일입니다. 태양의 27일보다 느리지만 자전하면서 자기장이 계속 뒤틀리고 재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 곳곳에 거대한 흑점이 생깁니다. 관측에 따르면 프록시마 표면의 20% 이상이 흑점으로 뒤덮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태양은 활동이 활발할 때도 1%를 넘지 않는데 말이죠. 작고 어두운 별이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용해 보여도 속은 끓어오르고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별입니다. 2016년 8월 천문학계를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행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름은 프록시마 b.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럽 남방천문대 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초대형 망원경으로 수년간 관측한 끝에 이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프록시마 b는 지구 질량의 약 1.27배 정도 되는 암석 행성입니다. 크기로 보면 지구와 비슷한 수준이죠. 공전 주기는 고작 11.21입니다. 열하루마다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별과의 거리는 약 750만 킬로미터로 태양과 수성 사이 거리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데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하는 이유는 프록시마가 워낙 어둡고 차갑기 때문입니다.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말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죠. 프록시마 b는 바로 그 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영상 30도 사이로 추정됩니다. 만약 대기가 적절하다면 물이 얼지 않고 흐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조건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록시마 b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우선 별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석 고정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행성의 한쪽 면만 항상 별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달이 지구에 항상 같은 면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한쪽은 영원히 낮이고 반대쪽은 영원히 밤입니다. 온도 차이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록시마의 플레어입니다. 행성은 별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X선의 400배 이상입니다. 강력한 항성풍도 계속 행성을 강타합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대기는 서서히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b가 수십억 년 동안 대기 대부분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0년에는 프록시마 c라는 두 번째 행성 후보도 발견됐습니다. 프록시마 d라는 세 번째 행성 가능성도 제기됐죠. 하지만 여전히 가장 주목받는 건 프록시마 b입니다.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살기엔 혹독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희망인 셈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별을 향한 꿈을 꿔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처럼 보입니다. 4.24 광년이라는 거리는 우주적 기준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인간의 기술로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은 보이저 1호입니다. 이 탐사선은 초속 17km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약 7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 문명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스티븐 호킹과 러시아 억만장자 유리 밀러가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초소형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시켜 프록시마에 보내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우주선 무게는 고작 1g 정도. 작은 칩 하나 크기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돛을 달아 지상에 강력한 레이저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레이저 돛은 초방막 소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돛입니다. 지구에서 수백 기가와트급 레이저 빔을 쏘면 빛의 압력을 받아 가속됩니다. 몇 분 만에 시속 2억 킬로미터 이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프록시마까지 약 20년이면 도착합니다. 인간의 수명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관은 산더미입니다. 우선 레이저 시스템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기가와트급 레이저를 정확하게 제어하려면 전 세계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초소형 우주선도 문제입니다.
1g짜리 칩에 카메라, 통신 장비, 전원 시스템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20년 후 도착해도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려면 또 4.24년이 걸립니다. 신호를 받으려면 발사 후 최소 24년을 기다려야 하죠.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초속 6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우주선은 먼지 알갱이 하나만 맞아도 파괴됩니다. 성간 공간에는 수소 원자들이 떠다니는데 이 속도로 충돌하면 방사선 수준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방패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게를 늘리면 가속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류가 성간 여행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류는 이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날이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프록시마를 향한 꿈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